지금 부스터 게이지를 다 모았기 때문에 부스터를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부스터! 안녕하세요, 도이브로입니다. 자, 저는 지금 오늘 소울 런칭 행사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스테이지 28이라는 곳이에요. 카페도 있고 바비큐도 먹을 수 있는 곳. 예전에 몇 번 왔었는데 오늘 행사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소울 3세대죠 소울 3세대를 한번 만나보러 가보시죠. 가자. 네, 지금 소울 지금 신형이죠. 3세대 신형 소울 부스터를 지금 보러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헤드램프가 상당히 지금 되게 스포티하게 적용되어 있어요. DRL 이렇게 들어오고요. 헤드램프가 들어오고 안개등 방향지등 다 풀로 LED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뀐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약간 좀 뭐랄까요, 검은색 마스크를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릴이 밑으로 와 있어요. 그릴이 보통 차들이 그릴이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없고 그릴이 이쪽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약간 좀 고성능스럽게 그릴 위에 이렇게 레터링이, 소리나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전면부 봤을 때 상당히 만족감을 높여주는 그런 차량이에요. 보시면은 옆에 있는 차량은 이제 빨간색 차량이죠. 차량인데도 상당히 색깔이 이쁘고 색깔이 다양해요. 검정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색상들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휠 같은 경우는 18인치가 적용되어 있고요.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휠이 18인치처럼은 안 보여요, 되게. 그죠? 하지만 이 녀석한테는 지금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상당히 뭐랄까요, 요즘에 유행하는, 요즘 트렌드죠? 되게 보시면 이렇게 투톤으로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옆에 보시면 확실히 좀 박스카, 기존 소울하고 그런 느낌은 똑같아요, 옆에는. 하지만 또 그래도 도 손잡이가 크롬으로도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소리라는 레터링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어 쪽이 가장 지금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일단 이게 지금 영덕 대게 에디션이라고들 많이 하죠. 되게 다리 모양 같다고 해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어저께도 시승행사에서 봤을 때, 어저께 시승행사는 밤에 했었거든요. 근데 밤에 했을 때 리어 테일램프가 불이 들어오면은 또 전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고요. 이쪽에는 알 수 없는 여드름 같은 게 나 있어요. 짜고 싶어. 짜볼까요, 한번? 그런 느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부 범퍼 같은 게, 디퓨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되게 뭐랄까요, 좀 약간 좀 고성능스러운 약간 좀 그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 이제 트윈 머플러로 해서 미니를 약간 좀 모방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 머플러 모양을 네모나게 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 동그랬으면은 되게 전체적으로 각져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 동그랬으면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 트윈 머플러가 이렇게 두 개로 사각형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되게 디자인이 스포티해 보입니다. 우주에서 외계인이 만들어서 UFO로 배송해줬다는 이 소울 외관 느낌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감 들어요. 자, 그럼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일반 기아차랑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 디스플레이가 스크린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요번에 이제 소울이 자랑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그 사운드 무드등이에요. 사운드 무드 램프라서 음악을 크게 틀게 되면 이쪽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무드등이 여기 들어오고요. 여기 들어오고 이쪽으로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런 디테일 같은 건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쪽하고 이쪽 두 개 다 불빛 들어오거든요. 근데 주행 중에는 이쪽에는 불빛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야간에 주행을 하게 되면은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이드 미러를 봐야 되는데 이쪽에 불빛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시인성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 중에는 이쪽에 불빛이 안 들어오는 거를 어저께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정말 만족감 높아요. 진짜 되게 좀 고성능스러워요. D컷이 들어가 있거든요. D컷 여기 소울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소울 레터링 들어가 있고요. 패드 시프트도 살짝 끝에 무광 크롬으로
재질을 적용시키면서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느낌 주고요. 스티치도 빨간색이고 그립감이 되게 좋습니다. 가죽 느낌도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되게 스티어링 휠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자, 보시면 요번에 새롭게 적용된 이제 10.25인치 디스플레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3개 분할로 가능하고 블루투스를 2개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일단은 뭐 버튼 재질이나 조작감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녀석 가격대만한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시계에서 그런 것 같고, 자, 그래도 이제 공조 버튼들이 주행 중에도 조작을 할 수 있게 참 좋은 위치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뭐 무선 충전 기능이라든지 USB를 넣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이쪽 위에다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이런 전체적인 센터페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다 보니까 열선과 통풍이 모두 지원이 되고요. 소울 부스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와 버튼 시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깡통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컵홀더 이렇게 2개 들어가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확실히 스피커죠. 크레스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는데 확실히 스피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편해요. 상당히 편하고 어느 정도 사이드 볼스터도 어느 정도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 있어서 몸을 잡아준 느낌은 그 어느 정도 있습니다. 시트는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푹신푹신하고요. 자, 저는 2열로 왔습니다. 2열 같은 경우는 공간 정말 넓어요. 지금 1열 같은 경우는 제 키 184cm 성인 남자 키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2열에 제가 앉았는데도 지금 레그룸이 이 정도가 남습니다. 레그룸 정말 좋고 헤드룸도 정말 좋습니다. 아주 2열 시트 느낌도 상당히 편하네요. 등받이가 보시면은 서 있는 각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열에 앉았을 때 아주 편안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에도 당연히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1열과 2열 모두 시트 포지션은 높은 상태입니다. 높지만은 그래도 착자감 자체는 정말 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2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 뭐냐면 암레스트를 뽑을 때 손가락을 넣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무슨 밴드처럼 돼 있으면 이렇게 딱 뽑을 수 있게 좀 쉽게 해주면 좋은데, 유전석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좀 집어넣어서 빼줘야 된다는 점은 살짝은 좀 이런 부분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외에는 특히 뭐 좀 불편한 그런 거 없습니다. 2열 느낌 상당히 편합니다. 물론 이제 송풍구도 없고 공조장치가 없죠. 당연히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냥 앉았을 때 느낌은 정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문에서 내릴 때 다리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느낌 되게 좋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짚고 나서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이 부분이 쿠션감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쿠션감 되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또. 자,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솔직히 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 그냥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갈 정도의 자리만 있고요. 전체적으로 트렁크는 아주 작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그냥 여행용 캐리어 가방은 들어갈 것 같은데 유모차가 들어가기에는 살짝은 좀 작은 사이즈처럼 느껴지죠. 또한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아쉽지만 전동식 트렁크가 아닌 수동식으로 직접 손으로 닫아줘야 한다는 점이 좀. 자, 저는 지금 소울, 이번에 새로 나왔죠. 3세대 소울 부스터를 지금 시승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은 되게 스티어링 휠 반응이 상당히 되게 부드럽고 아주 좋아요. 민첩하고. 여성분들이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도심 주행에서도 이렇게 지금처럼 요철이 그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에서도 그런 충격 같은 게 또 상당히 몸으로 느껴지는 충격은 상당히 데미지는 없어요. 크게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만 하드했다면 되게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의 하체 세팅에서는 약간 하다만 느껴지는 이 정도 세팅에서는 이런 노면이 안 좋은 도로를 지나도 크게 몸으로 느껴지는 데미지는 적습니다. 되게.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승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 그립감 되게 좋고 뭔가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일단 컴포트 모드로 일단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지금 7단 DCT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변속감이 상당히 빠르고요. 가솔린 모델이라서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지만 시트 포지션은 살짝 높습니다. 시트 포지션 낮은 편은 아니에요. 시트 포지션은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서 어떻게 보면 고속주행 할 때는 살짝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은 주진 않는데, 그래도 키가 작으신 뭐 여성분이라든지 여성분들이 운전했을 때 그런 시야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키가 좀 있는 남성이다 보니까 클러스터 시인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클러스터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클러스터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요. 하지만 근데 헤드 디스플레이가 스크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스크린이 좀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의 눈높이가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스크린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너무 낮은 곳에 포진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속감은 상당히 좋아요. 확실히 204마력이라는 수치답게 가속력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르막길을 올라가도 전혀 부족함 없는, 힘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에코 모드로 놓고 타도 전혀 힘에 대한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특히 요즘 현대기아차들 보면은 고속 안정성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담력도 아주 좋습니다. 브레이크가 약간 좀 부드럽게 밟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좀 팍팍 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드럽게 약간 좀 스무스하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좀 팍팍 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봤을 때도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브레이크 상당히 괜찮고, 이 페달에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있잖아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상당히 소프트한 그런 느낌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발목 힘을 세게 가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지금 주행을 할 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노면성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올라오고, 또 가솔린 차량답게 아주 좋은 정수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브레이크 상당히 괜찮습니다. 또 주행 중에 좀 편리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터치 스크린이 상당히 커졌죠. 10.25인치 스크린 크기가 나왔는데, 이 스크린 같은 경우는 3분할도 가능합니다.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볼 때도 상당히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승차감 정말 편합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승차감 정말 편해요. 승차감 정말 편하고, 하체 느낌 같은 경우는 살짝 하드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주 하드한 미세한 느낌이에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있잖아요. 차선 이탈을 사선을 좀 이렇게 좀 옆으로 가더라도 핸들을 바로 세게 틀어줘요. 되게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뭐랄까요, 되게 차선에 대한 그 민감도가 좀 되게 센 것 같아요. 좀만 이렇게 가도 바로 이렇게 틀어줍니다. 적극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밀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한 층 보면 시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방 시야 상당히 좋고, 사이드미러 시인성은 진짜 좋아요. 사이드미러가 시인성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보여요. 사각지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전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잘 못 보시는 게 사각지대잖아요. 근데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안전적인 그런 요소에서도 나쁘진 않지만, 사이드미러 시인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각지대 그런 게 별로 없죠. 전체적인 운전할 때 있어서 너무 편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통 소울 같은 경우는 첫 차로 구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 녀석을 구입을 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그런 시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운전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코너링도 상당히 좋아요. 자, 코너링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줘요. 물도 그렇게 엄청 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코너링 한계점은 되게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속에서 너무 잡아돌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특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A필러가 상당히 좀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막 둘러보잖아요. 풍경을 둘러봤을 때 되게 개방감도 좋고요. 이 시승 차량에는 지금 썬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개방감이 좋은 느낌을 주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렇게 각져 있는 부분들, 윈도우가 각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더 그만큼 개방감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한번 고속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요, 스티어링 휠은 그렇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자체가 엄청 묵직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션 반응은 상당히 빨라지고요.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도 좀 더 민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하체 느낌은 컴포트 모드는 살짝 하드해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엄청 하드하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요. 아주 그러니까 컴포트에서는 미세하게 하드한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미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가속감도 시원해요.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박스카잖아요. 박스카다 보니까 풍절음은 좀 들립니다. 공기저항을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모습은 없지만 풍절음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고속 중에서는 풍절음이 좀 많이 들리는 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고속 안정성도 편안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1.6L 204마력에 대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일상 영역에서는 절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히 잘 나가요. 풍절음 같은 경우는 한 시속 한 110 정도 이상서부터 살짝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속도가 지금 80km거든요. 80km인데 80km 치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수성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소울 부스터를, 요거 3세대 소울 부스터를 지금 시승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운전하기가 엄청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해야 할 요소들이 많잖아요. 일단 그 시트 자체도 되게 편안하고요. 악셀 페달 조작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주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다 전체적으로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좋은 노면이나 그 요철을 지나도 그 충격을 흡수를 꽤나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충격이 이렇게 엄청 막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코너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주 잘 돌아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르막길을 올라가더라도 이 녀석 힘이 충분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없어요. 자, 다시 고속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 녀석 무게가 1370kg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무거운 무게는 아니죠. 그래서 솔직히 뭐 묵직한 그런 승차감은 없지만은 고속에서 이 정도 안정감이면은 제가 볼 때는 일상 영역에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한 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고속인데 고속에서 한번 브레이킹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괜찮습니다. 브레이크 잘 들어요. 만족스럽습니다. 브레이크도. 이 정도 가격, 이 녀석이 제가 알기로는 풀옵션 뭐 옵션을 다 때려박고 하다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가격대가 한 2,400, 500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성능은 제가 볼 때는 가성비 괜찮다고 봐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시승을 할 때는 2열에 앉아봤거든요. 근데 2열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2열 공간도 좋고 2열을 앉았을 때 뭐 요철을 지나거나 놀면을 지날 때 코너를 돌았을 때도 2열 시트 느낌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되게 편하네요. 되게 지금 운전하는데 편안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운전에 대한, 그러니까 이 녀석이 주는 운전에 대한 재미 요소 있잖아요. 이 녀석이 주는 운전에 대한 재미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지만은 되게 그냥 일상에서 너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 같아요. 되게 지금 정속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에서 올라오는 진동도 없고요. 악셀이나 브레이크 페달에서 올라오는 진동도 크게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주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부스터 게이지를 다 모았기 때문에 부스터를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소울 부스터! 그러니까 소울 같은 경우는 되게, 요번 소울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누구나 타도 편안하고 그냥 운전을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으로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말. 왜 보면은 소울 차량에 베이비 인카 아니면 알아서 비켜 가지고 약간 그런 좀 문구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소울 부스트에는 그런 문구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이 녀석 트렁크가 굉장히 좁거든요. 작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짐을 많이 싣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모차를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유모차를 실으려고 하면은 2열 시트를 폴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다 보면 2열 시트 폴딩해야 또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패밀리카로는 어떻게 보면 좀 목소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20대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30대가 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첫 차로 사기에는 정말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녀석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주로 이렇게 혼자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혼자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좀 개성이 있고 좀 편안한데 좀 더 잘 나가는. 왜냐면은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벨로스터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벨로스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펑카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차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달리기 위한 그런 세팅이고,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벨로스터랑 동일한 파워트레인인데 편안하게 타고 싶은 차를 선택할 거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녀석이 가장 아주 좋은 대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벨로스터 1.5 터보랑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i30 N9이라든지 그런 걸 다 타봤을 때, 시승을 해봤을 때 이 녀석이 그래도 가장 좀 편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은 되게 많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북미 시장을 겨냥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약간 DRL이나 그런 형상을 보면은 되게 쉐보레 카마로랑 좀 약간 좀 개인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뒤에 테일램프가 되게 상당히 논란이 많죠. 꽃게다리다, 영덕대기 에디션이다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테일램프가 세로로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더처럼 미국 차들이 약간 테일램프가 세로 이렇게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디자인적 요소를 약간 영감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울 같은 경우는 1세대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많이 팔렸는데 2세대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이 판매량을 보이지 못했죠. 3세대 소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인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되게 디자인이 상당히 세련되고 좀 유니크하고 약간 좀 악동스러운 그런 이미지로 변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개성 있는 분들이나,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봐도 이번 소울 부스터 외관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고, 오히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보다도 더 아이언맨스러운 그런 약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리어 쪽이 리얼 테일램프에 대한 그런 호불호가 좀 많이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있어요. 낮에 테일램프를 보는 것보다 밤에 보는 테일램프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북미 시장에서는 여태까지 판매가 좀 100만 대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소울 판매량이 어마어마한 판매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닛산 큐브가 대표적인 박스카였는데 그 녀석이 단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컨셉으로 나가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드라이브 모드에서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 대한 그런
몸으로 와닿는 그런 부분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미션의 반응은 상당히 확실히 많이 달라지지만은 스티어링 감도라든지 하체 느낌이라든지 그렇게 컴포트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전의 재미를 조금은 주기 위한 포인트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남녀노소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의 실력이 좋건 초보 운전이건 운전하는지 좀 이렇게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이라도 누가 운전을 해도 되게 편안한 그런 승차감과 그리고 운전을 되게 좀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좀 매력적인 녀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소울 최고. 소울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되게 괜찮아요.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전체적인 편의 옵션이나 그런 주행 성능에서도 아주 좋은 만족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 주간 야간 모두 시승을 해봤는데요. 분명한 것은 전세대에 비해 이번 3세대 소울 부스터 모델은 괜찮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옵션에 따라 2천 초중반대 가격으로 이 정도 주행 성능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씩 출시되는 국내 차들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내심 기분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차에 대한 추억은 마음속 한켠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죠. 소울 부스터 또한 첫 차에 대한 추억을 만들어주기에 부족함 없는 녀석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